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 간석 2동, 간석 3동, 9월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원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도 국제도시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티 사업의 좌초 과정과 마지막 남은 송도 매립지 11공구의 이용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인천 시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동영상을 틀어주시고 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뉴스입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151층 타워를 짓기 위해 설립됐던 한 특수 목적 법인이 이젠 타워 대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수천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리는 아파트 건설업체로 변신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성대한 기공식, 151층 국내 최대 높이로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특수 목적법인 SLC를 만들어 시작했던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입니다. 기공식이 열렸던 현장을 10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매립 안전검사만 몇 번 했을 뿐 실질적인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넘게 무려 860억 원의 설계비만 날린 랜드마크 인천타워 건설은 결국 지난 2015년 1월 무산됐습니다. 랜드마크가 무산된 뒤 이 일대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SLC가 영향력이 있는 지금 법인인가요?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아파트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사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랜드마크 건설 무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SLC 법인이 오히려 아파트 분양 사업 인가를 받아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이 개발 사업자를 지정된 것이 결국은 아파트 분양 사업자로 바뀌었고 굉장한 소위 말하면 특혜를 받았다. 애초 랜드마크 사업을 위해 필요했던 외국인 투자 지분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SLC에 남은 외국인 투자 지분은 5%, 사실상 무늬만 외투 기업인 SLC의 실제 사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현대건설입니다. 인천시의회는 SLC가 앞으로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잇따라 분양해 수익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와 시의회 특위까지 했지만 SLC를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이처럼 인천시의회가 송도 랜드마크 시티 법인의 아파트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사비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랜드마크 시티 SLC에 대한 최대 쟁점은 아파트 사업 정산 문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 SLC에 151층 인천타워 대신 아파트 사업 인가를 주면서 12%가 넘는 수익에 대해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SLC가 당시 인가받은 땅은 이처럼 인천시의회가 송도 랜드마크 대신 아파트 사업 인가를 주면서 12%가 넘는 수익에 대해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SLC가 당시 인가받은 땅은 이처럼 m. SLC는 현재까지 이 가운데 2개 블록에 아파트 1,700여 세대를 분양했고 추가로 3, 4천여 세대를 계속 분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최대 지분을 가진 SLC가 현대건설의 아파트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분양 수익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분하기 전에 이익을 갖다 다른 곳으로 다 돌려버린다면 우리에게 남아 우리가 가져올 이익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쟁점은 SLC가 건설하려다 포기했던 151층 인천타워의 설계비 860억 원 처리 문제입니다.
SLC는 설계비 손실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천타워 대체 사업인 아파트 사업비를 정산할 때 설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툼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제3자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나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이 SLC의 아파트 사업권 인가와 함께 7개 블록의 땅을 시세보다 절반 이하로 싼 평당 300만 원에 특별 공급하면서 인천타워 설계비는 정리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현대건설의 아파트 공사비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재무회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SLC는 이에 대해 공사비 정산은 언제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추가 분양을 위한 경관심사를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예, 꼭 중요할 때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네요. 예. 뭐 동영상이 이제 그 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680 이처럼 인천시의회가 송도 랜드마크 이제 2008년도에 6809의 개발 사업자로 SLC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 들어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151층 랜드마크를 짓겠다, 타워를 짓겠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그 늦춰지고 사업 조정을 신청해서 102층, 뭐 130층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다 결국은 이제 이게 수익성 때문에 이제 무산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인천시도 재정 문제로 인해서 리턴 부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부지를 일부 좀 팔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2015년 1월 달에 이게 이제 협약서가 변경됩니다. 그 협약서의 변경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자는 그 10만 평을 갖다가 받아서 그걸 갖다 아파트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천시가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 12%를 그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50대 5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은 내부 수익률 50%를 갖다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SLC는 현대건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에 발주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수익률 갖다 굳이 많이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수익을 다 현대건설로 돌려버리면은 SLC에 남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천시가 가져올 이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10만 평 제공을 평당 300만 원에 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싸게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 그 이익을 갖다가 가져오는 문제로 해서 작년에 특위도 우리 정기수에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청 차장 정대유 씨가 이 문제가 있다 폭로를 해서 큰 정치 쟁점이 됐던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우리 의원들께서 모두 볼 수 있도록 단체방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지난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문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화가 났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는 건데요. 그 최초 협약부터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확실히 개발 이익을 환수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860억 그 개발비 문제인데요. 송도 랜드마크 시티가 자기들 사업하면서 설계비와 기타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860억을 그 우리가 50% 받아야 될 수익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3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토지를 준 것은 그러한 그 매몰 비용을 이미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 SLC가 지금 뭐 토지 공급 가격과 무관하니까 개발 이익 때 산정해 달라 하지만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한결같이 그 기투자비가 토지 공급 가격 때 가격 결정 때 이미 포함된 비용이니까 개발 이익 산정을 할 때에 반영해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50대 50 내부 수익률 12%를 넘는 걸 50대 네. 50으로 배분하자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위해서는 뭐 철저하게 이제 그 공사 원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공사 원가를 갖다가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 그 발주하는 이 구조에서 가능하지 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시장님이 좀 특별히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네, 있으면 하여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회계 투명성이나 그 공사비 적정성 담보를 위한 그 재무회계 분야 임원 파견 요청도 하고 있고요. 공사비 실행 원가 이걸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2017년 8월부터 SL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직도 SLC 측이 공사비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 시는 또 시가 가진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7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미 지금 시기가 늦긴 했지만 그 개발의 환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인천 시민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좀 그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5년 1월 달에 변경 협약서가 체결됩니다. 네. 그 69만 평 중 10만 평을 SLC가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로 가져옵니다. 근데 그때 그해 5월하고 11월에 6월 달에 그 토지 매매 계획을 체결하거든요. 네. 그러면 5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 경제청 회의록을 보면 그 우리 저 작년 그 회의록을 보면 경제청 내에서도 이 협약이 좀 문제가 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일단 69만 평 중에 89만 평이라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그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을 갖다가 이건 저건 문제가 있다. 개발이 환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후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안대로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임하면 될 것이다. 항상 시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생각 가지고 원칙대로 임하면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타깝게도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뒤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 앞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제대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늦지 않게 개발 이익이 우리 인천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나온 매립지 11공구의 이용 계획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위원께서는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송도 마지막 매립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여기 11공구는 여기가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고요. 요 밑에서 이렇게 11공구가 지금 그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곳 11공구는 그간 송도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 10만 평이 연세대에 주기로 한 10만 평입니다. 6만 평은 수익 부지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 나머지 4만 평은 학교 부지로 주기로 올해 3월 29일 날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큰 특혜는 이미 2006년도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또 다른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연세대학교 부지입니다. 2006년도에 앵커 시설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 전체 27만 평을 연세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이 학교 부지는 5만 원에 평당 50만 원에 주었고요. 여기 아파트 부지, 상업 부지는 평당 138만 원, 158만 원에 줘가지고 여기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득을
연세대학교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건물에 들어간 돈만 해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50만 원의 부지를 주고 이 건물에 나오는 이득을 갖다 가지고 다시 6천억의 연세대학교를 주었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도 엄청난 혜택을 저희는 연세대학교에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당초에 약속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갖다가 지금 착공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1학년 학생만 거쳐가는 레지던스 스쿨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송도 주민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약속대로 건립해달라고 데모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10만 평을 제공하고 다시 아파트를 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연세대에 제공해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이게 SLC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게 참 제가 시장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차라리 백지에다 그리면 쉽겠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이게 또 다 협약을 맺고 이렇게 또 그 시의 행정으로 지금 대회에 다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이게 또 협약을 맺고 서로 약속한 사항인데 저도 그래서 이 이행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2번 정도 만나서 지난 월요일 날도 만나서 이 이행에 대한 확고한 방안을 요구를 했고 그런 이행 사항 등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다행히 지금 아직 토지 매매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도 착수했다고 하는 구체적 자료도 제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이행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 이행 결과를 제가 철저히 따져볼게요. 예, 그래서 그 사이언스 파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추진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고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익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재량 행위가 용납된다면 원도심에서 중단된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여기저기 수익 부지 만들어줘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지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송도에 유치되고 있는 나머지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재능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해서 수익 부지를 제공해달라, 건물을 지어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연세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설립, 운영할 의지가 없는 세브란스 병원 부지에 대한 환수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11공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에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투 기업에 한정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정도 된다면 외투를 얻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타운, 청라스타필드 모두 국내 기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형식적 외투 기업을 씌운 것뿐입니다. 모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국내의 중소기업입니다. 외투를 얻는 그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진 2003년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가 시급한 시절이었지만 이제 15년이 지난 외국 자본,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 자본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자본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에게 보다 많은 투자의 기회를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2단계 계획에 의하면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기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마지막 남은 단 11공구에 많은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강소기업, 모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동의하는데요. 이게 또 이런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이제 특별법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추진을 해주셨던 건데 제가 그 배경을 좀 압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는 이런 경제자유구역 설정을 안 했더라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대기업마저도. 그러나 이제 그걸 외투 기업을 허용하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몇 군데라도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 우리 수도권이 갖는 이게 근본적 제약점이 있다는 것도 또 이해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 속에서 또 만일 이것에 대한 우리 무분별한 제조업의 막 허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우리 인천 산단들이 이리 많이 공장들이 옮겨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세 회피처로 또 지금 국제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도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바이오 산업의 추가 투자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도 중소기업을 어떻게 같이 협업을 이루어 유지할 거냐라는 그런 투자 계획을 밝혀줄 것도 구두로 요구를 했듯이 항상 그런 유망한 벤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천 기존 기업들만을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합당한 방식,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구 검토해서 좋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대기업을 갖다가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너무 엄격히 적용되는 이 유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국내 기업 유치 기준을 보면은 사실상 중소기업은 거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1000대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아와라. 그럼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1000대 기업의 유치를 받아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신생기업에게는 너무 무리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그 경제청에 그 우려하는 바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청 운영 지침을 조금 그 현실에 맞게끔 그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요새 그 우리 그 규제 프리존법 이걸 만들면서 이게 수도권이 또 배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신산업 뭐 융합 촉진법인가, 제가 법명은 정확히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법들에 의해서 좋은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경우에 수도권에도 다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그 정보산업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융합단지를 지정을 하면 좋은 업종인지 아닌지 이런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오는 또 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산업이 싼 땅값 바라보고 오는 이런 것도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정말 우리 송도가 또 우리 청라 쪽이 그런 그 국제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예. 저는 그 11공구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 30만 평에 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유망한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외투법인이라는 제약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많은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입니다. 삼성 바이오에게 바이오 산업단지 30만 평 중 10만 평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 또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8만 5천 평의 공장이 있습니다. 1, 2, 3 공장을 지었고 4공장 부지도 여유가 있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 게 엄청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거라 아무리 짧게 잡아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5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미래부지로 삼성에게 10만 평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이 땅을 필요로 한다면 2023년에 준공되는 11-3 공구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관해서 그 확정된 건 없고요. 이제 삼성바이오에서 증설 계획은 와서 얘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삼성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하셔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그 기여, 그다음에 우리 송도 국제 업무 도시에 대한 그 정치적 기여를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 이런 모든 종합적 얘기를 좀 나누자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분식회계 문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특정 기업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송도가 그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리 인천 시민과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투자 계획이나를 잘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그 어떤 그 전향적인 그 판단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경제청 내부 스스로 견제가 좀 작동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 연세대도 물론이고 제가 업무 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거는 경제청 전반이 사업이 매우 신중치 못하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지금 화려한 빌딩과 명성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영업부서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부 견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으로서 성과만이 우선되는 조직이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과 균형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다시 한번 조직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요. 그리고 이제 좀 그래요. 보면 이제 좀 제값받고 좀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재정 문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재정이 뭐 완전히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또 그리고 또 들어올 때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디자인하고 또 그런 쪽으로 또 성과도 인정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신 말씀 참고로 제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 또 회의 체계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들께 공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예, 시장님 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의 역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감사드리고, 이영범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김진기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어 카드입니다. 저는 충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좌 연동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가맹점 제한이 걸릴까 봐 걱정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